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장모님 왜 그러고 사냐며 엄마 욕하는 남편 면상에 먹던 카레라이스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입니다. 재밌겠죠?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 된 27살 여자입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써봅니다. 글 쓰는 솜씨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소개받으려 한 건 아니었고 친구 생일날 운명처럼 서로에 이끌려 만나게 되었어요. 큰 키에 잘생긴 얼굴, 다정한 성격에 유머러스하기까지. 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방순씨는 평소엔 안 이쁜데 웃는 게 이뻐. 지금 생각해보면 그닥 좋은 말은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 앞에 부분은 안 들리고 뒤에 웃는 게 이쁘다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웃는 게 이쁘다고 하니까 계속 웃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에게 빠져버렸죠. 저 말투 보면 아시다시피 남편은 직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다운 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짓 한 사람들 콩밥 왜 먹이나 몰라. 반찬 주지 말고 콩만 먹여야지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별로인 이런 말투도 그 당시에는 다 좋게만 보였었네요. 근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남편 집은 둘 다 그럭저럭 잘 사는 집입니다. 아니, 잘 사는 집이었죠, 저희 집은. 남편 집은 어렸을 때부터 방 4개인 집에서 살았답니다.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꾸준히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덕분에 지원 많이 받았죠. 반면 저희 집은 방 1칸에서 2칸, 2칸에서 3칸으로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부모님이 알뜰하셔서 잘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기 몇 달 전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한 번만 해달라는 부탁에 마지못해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제 결혼 준비 중에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오니 집에는 딱지가 붙어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긍정적이신 아빠 때문에 월세살이로 돌아가긴 했지만 부모님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뭐 결혼 지원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26살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 거라 저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달랑 2천만 원. 그 당시에 남친이었던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고민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 남편이 걱정하지 마. 결혼 뭐 있냐. 내가 많이 버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집도 잘 살잖아. 부모님이 집도 해주신댔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너 모은 거 다 너네 부모님 드려.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일해서 버는 돈도 저희 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 나 일해서 번 돈 다 드려야 해. 아이고 방순씨 괜찮아요. 나 진짜 많이 번다니깐. 다 드려. 모자르면 나도 보탤 테니까. 남편의 말에 그때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런 말 해주는 남자를 본 적도 없어서 이 사람이면 날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의지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도 당신 부모님한테도 내가 평생 잘할게. 사랑해 방구씨.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작년 이맘쯤 결혼을 했습니다. 쌀쌀한 찬바람이 불던 11월 저는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요. 따뜻한 남편이 있으니까요. 장모님 댁에 귀뚜라미라도 한 마리 드릴까? 웬 귀뚜라미? 보일러 말이야. 보일러 시원찮다고 하시던 것 같던데? 아, 그래주면 고맙지. 장모님 장인어른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보일러까지 새로 달아주던 자상한 남편.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의 신혼이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이번에 유행병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에 각종 공과금. 처음에는 잘 버텼는데 서서히 무너졌다고 하십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 내보내기도 마음 아파하셔서 일이 많이 없어도 직원들 월급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다 주셨대요. 처음에는 모아두신 돈으로 쓰시다가 나중에는 빚까지 지셨다고. 방 4칸짜리 집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니까. 어째 다시 잘 될 수는 없는 걸까? 힘들더라도 이 악물고 버텨야지. 남편이 힘들 때, 시부모님들이 힘들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해주는 것뿐. 남편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2시, 1시. 저도 그런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으니 전혀 내색 안 했어요. 술 많이 마실 거면 집에서 마셔.
내가 같이 마셔줄게. 아니야, 너 보면 더 힘들어. 왜? 왜 날 보면 힘들어? 장모님 때문에. 장모님 때 그렇게 안 됐으면 당신 버는 돈이 도움이 됐을 거 아냐. 지금은 다 내 돈으로 생활비 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지원을 못 해주니까 자꾸 당신 볼 때마다 장모님 생각만 나. 그건 나도 미안해. 됐다. 말하면 뭐해. 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그러신 걸 뭐. 그 후로도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장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부랴부랴 고기 야채들 넣고 만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오늘도 술 마시고 오나 봅니다. 몇 시 올 거야? 또 술 마셔? 조금만 더 마시고 갈게. 조금만 더 마시고 온다는 말에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저는 카레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왔어? 많이 안 마셨으면 밥 먹어. 자기 좋아하는 카레 해놨어. 카레? 카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카레가 넘어가냐? 왜 그래? 많이 마신 거야? 많이 먹던 말던 신경 쓰지 마. 짜증나니까. 적당히 해. 나도 지긋지긋해. 에휴, 장모님은 왜 그러고 살아? 뭐? 저 한마디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먹던 카레라이스를 남편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야, 이 카레라이스에 밥 비빈 것 같이 생긴 놈아. 엄마 욕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맨날 미안하다고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냐 안 했냐? 네가 다 괜찮다며, 걱정할 거 없다며,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며. 시부모님 댁 사정은 나도 잘 알아. 우리 집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당신 맨날 늦어도 술 많이 처먹고 와도 다 이해했어. 근데 뭐? 우리 엄마 보고 왜 그러고 사냐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니네 아빠 보고 왜 그러고 사냐고 하면 좋냐? 너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나는 너네 아빠 때문에 힘들어. 네가 자꾸 엇나가니까. 신혼인데 신혼 같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 장모님 언제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 돼? 나는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미안해. 근데 너는 그 주둥아리 적당히 놀려라. 라고 말하고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남편 얼굴은 정말 카레라이스에 밥 비빈 것처럼 되었어요. 제가 카레를 던졌으니까요. 이른 나이에 성급하게 한 결혼, 지금 정말 후회합니다. 그때 당시 결혼보다도 집에 신경 썼어야 됐는데, 마음 한켠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과 계속 살면 평생 우리 엄마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남편 놈 어이가 없네. 지가 다 해결해준다고 결혼하자 하더만 장모님 얘기 자꾸 꺼내냐.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은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니 나 같아도 엎어버렸을 듯. 근데 남편 쪽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 아무래도 짜증은 나겠네요. 조금만 더 참지 그러셨어요. 남편도 딱한데. 잘 살다가 집안이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 정말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카레라이스 던져버린 거 통쾌하네요. 힘들어도 부모 욕은 하지 말지. 남편 본성이 원래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잘 이해하셔서 다시 잘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평생 장모 욕하는 소리 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새댁맘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통화로 한 소리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봐주세요. 전 연 끊으려고 맘먹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안 모십니다. 아버님이 막내이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다 납골당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왔답니다. 전 이번 명절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에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시댁에서 밥 먹고 남편네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병문안 갔다가 점심때는 큰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오후에는 시외가에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오늘 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집에서 가족끼리 해먹을 튀김 부칠 건데 너도 오려면 오고 안 오려면 굳이 안 와도 된다. 너 편한 대로 해라. 라고 하셔서 어차피 추석 당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이번에 분가하고 이사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친정을 한 번도 못 간 데다 친정부모님도 두 분 다 마침 오늘 휴무시고 친정부모님이 남편이랑 저한테 추석 당일날 어차피 우리도 제사 모시고 친할머니 댁으로 가야 하니 괜히 무리해서 오려고 하지 말고 시댁 어른들께 결혼식 참석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러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전날 그냥 친정부모님 봐야겠다 싶어 일정 잡았는데 남편 포함 시댁 식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어머니가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 사람 의견들 어떠냐? 라고 물어보길래 아주버님은 나는 오후에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라고 하시고 저도 친정 가야 한다고 약속 있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카톡 하시길 추석도 친정에서 잘 보내라. 라는 겁니다. 전 그때 그걸 의식 못했는데 남편이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 또 뭐에 빈정상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길래 나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겼는데 마침 남편이 회사에서 배랑 사과가 선물 들어온 게 있어서 배를 시댁에 갖다 주고 온다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리 우리 집이 제사 안 지내고 한다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집에 와서 가족 먹을 음식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또 내 앞에서 말 다루고 오빠한테 말 틀리기 하냐? 그리고 추석 당일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댁 쪽에서 먹는데 그게 모자라서 추석 전날 친정 가는 걸로 트집 잡아서 잠시 시댁 들리라 하시고 또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도리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상황이 또 곤란하게 됐네. 라며 난처해 하는 겁니다. 앞전에도 어머니가 뭐 말하면 걸고 넘어지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은 했지만 또 이런 걸로 트집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늦기 전에 전화라도 드려. 라고 해서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 하신다는 말이 그래, 전화로 이렇게 말하면 오해도 안 생기고 좋지 않냐? 그냥 카톡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전화로 해야지. 카톡만 남겨놓으면 네가 봐도 오해할 만하잖아. 내가 어디 친정 가는 걸로 뭐라 했냐? 내가 음식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며느리니까 내 옆에 와서 튀김하는 것도 보고 뭐 새우라도 살짝 밀가루 묻혀주기만 해도 서로 좋잖아. 라며 말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3번 4번 반복하더니 그러니까 추석 전날에 네가 와서 가족끼리 먹을 음식을 하던 안 하던 그래도 얼굴을 비추고 가라. 시댁에 먼저 와서 잠시라도 얼굴 비추고 다시 친정 가야지. 너는 너네 가족끼리 저녁에 식사한다는 말 아냐? 하시길래 아니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리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정을 그렇게 안 잡았을 텐데 어머니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차피 추석 당일이 일정이 빡빡한 데다 저희 부모님 추석 당일은 제사 모시고 바로 친할머니 댁 가세요. 그래서 내일 마침 엄마 아빠 두 분 다 휴무라 뵐 겸해서 이사하고 친정 처음 가는 거고 제가 전화드린 건 아침에 저희 아빠도 오빠 일하러 가는지 알고 그래서 저 데리러 와서 집에 좀 있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가족끼리 좀 놀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이번에 어디 새로 생긴 곳이 있어서 가보자더라고요. 이러니 말 끊으시고는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밖에 있는다고? 그럼 내일 못 오겠단 거네. 못 오겠단 소리 아냐? 그건 너가 엄마가 잘못된 거지. 시댁에 아무리 제사가 없어도 그렇게 말한 건 너가 엄마가 잘못된 거야. 알았어? 어느 친정엄마가 추석 전날 딸 보고 놀러가자 해. 너가 엄마가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야. 추석에도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돼. 이러시길래 아니 어머니 그래도 추석은 가야죠 라고 얘기하려는데 전화 툭 끊어버리시네요. 제가 이번 한 번이면 이해하겠건만 정말 누가 봐도 제멋대로고 요즘 스타일로 답정녀라 말 자체도 안 통하고 애기 먼저 낳았지만 나름 신혼인데 남편이랑 제 사이 이간질 시킨 덕에 어머니로 인해 매일 싸우고 저한테는 친자식처럼 생각한다느니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서운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라 해놓고는 막상 자기 맘에 안 들면 온 집안 다 뒤집어 놓고 화풀이하고 그런 성격이라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답일까요? 저 좋자고 유리하게 쓴 것도 아니며 사실 무관하게 쓰지도 않았고 제 편 들어달라고 쓴 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요. 댓글입니다. 글쓴이는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너가 엄마 하는 거 듣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난 글 읽자마자 화나는데 당신 엄마는 딸 둔 죄인이야? 사랑하는 엄마를 왜 그런 취급시켜요? 너가 엄마 얘기하는 데서 시모 미천 다 드러나요. 그런 소리 그런 형태 겪어도 계속 심어보면 글쓴이가 생각 없는 거죠. 사돈한테 너가 엄마란다. 못 배운 티 내고 있네. 신랑한테도 너가 엄마가 우리 엄마 보고 안 사돈도 아니고 너가 엄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자기가 세게 나오면 쓴이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 텐데 그 생각 틀리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라도 시어머니랑 통화나 마주칠 일 있음 친정엄마한테 너가 엄마라고 한 거 꼭 사과 받으시고요. 아주버님도 안 온다는데 왜 며느리한테만 발광이야.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라니.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막대 먹었네. 이제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해서 남편 들려줘요. 시모 자리가 벼슬인 줄 아나. 제가 보기엔 님 이제 시작입니다. 남편 붙잡고 알아놓고 울고불고 우울증이네 뭐네 하면서 어떻게든 님 와서 고개 숙이고 빌게 만들려고 발악할 거고 집에도 쫓아올 겁니다.
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혼할 생각하시고 집에 쫓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한테 친정에 데려다 달라고 하세요. 혼자 가면 쫓아와서 해코지할 것 같다. 저분은 저분 집으로 모시고 전 친정으로 가신다고 하시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 보내세요. 남편이 발광을 해야 안 나타날 겁니다. 예정대로 친정 가세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서 연락드리고 친정에 약속 잡았다. 바꾸지 않겠다. 확실히 말하세요. 안 말하고 따라가면 앞으로도 이런 취급받으며 매번 반복입니다. 시모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겉은 쿨한 신세대 시모가 되고는 싶은데 속은 간장종지만한 거죠. 꽉 막힌 구시대적 시모. 앞으로는 절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러지 않을 거예요. 괜히 선택지를 줬다가 생각해보니 손해 같아서 말 바꾸고 나쁜 년 만들잖아요. 가지 마세요. 친정 가시고 이 일로 큰 싸움 나면 차라리 이혼하던가 연을 끊으세요. 남편만 보내고요. 애부터 덜컥 낳아 네가 그래봤자 이혼하겠어란 심보도 있는 것 같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후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시댁에서 밤에 집에 들리라고 남편한테 연락 왔는데 혼자 오든 같이 오든 저희 알아서 하라 해서 저는 하루 종일 친정에 있다가 저녁에 부모님이 남편이랑 밥 같이 먹자 하셔서 외식하고 다녀와서 남편 보고 혼자 갔다 오라 했습니다. 자꾸 난감해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솔직히 내가 거기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결국 시부모님 뜻에 따라 사과하고 수긍하는 상황밖엔 아니었죠. 난 너가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고 솔직히 얼마 전에도 맘대로 우리 집 와놓고는 내 표정 관리 안 된다고 다시 집에 찾아와서 싸우고 난리 났을 때 그때도 어머니 시부모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네 엄마 아빠도 오지 말라 그러시면서 소리 지르고 하신 거 기억나지 않냐? 분가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핑계대면서 방문하시고 집에 제 친구 와 있어도 개의치 않으시고 애기 보러 온다고 무턱대고 들어오시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집이 가까우니 저희 부모님 이사하고 저희 집 4번 정도 오셨을 때 시부모님은 10번 넘게도 더 오셔서 제가 터져서 크게 싸운 적 있었습니다. 이번이 2번째고 다음에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고 명절이라는 이유로 잘 풀고 넘어간다 한들 또 그렇게 언젠간 내가 잘하다가 거절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또 트집 잡으시다가 화나면 우리 부모님 들먹이실 거야. 시부모님이 솔직히 바뀌는 건 어렵고 내가 바뀌거나 뭐 수그리고 살거나 그게 답인데 난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얼굴 볼 이유도 없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알고 있어라. 지금 안 가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랑 니는 영원히 끝인 거다. 나 그 정도 각오하고 말한 거니까 그냥 차라리 나쁜 며느리로 남으련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도 중간 역할 잘할 자신이 없으면 떠날 용기라도 있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연신 미안하다고만 하는 사람 더 닥달하기 싫어서 그냥 말 안 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왔습니다. 왠지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실 것 같긴 한데 친구는 무단으로 찾아와서 그러면 신고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시어머니 딱 한 번 뵀었는데 그냥 입으로 날아가는 새도 잡겠다고 학을 떼고 저희 엄마도 추석 안부차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전화통 붙잡고 안아주는데 사돈 다음에 좋은 자리 마련해서 밥 한 끼 하자고 끊으려 하면 말하고 해서 가게 출근 늦을 뻔했다고 오늘 떼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보고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그래도 너네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전화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네 둘 다 많이 피곤하겠다. 진짜 피곤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진짜 불쌍하다고 저희 엄마한테 또 얼마나 과장되게 얘기했는지 남편이 하지도 않은 소리라고 남편이 그래도 나는 엄마 편이다라고 어머니한테 그랬다는데 제가 물어보니 남편은 뭔 소리냐?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무 원망스럽다. 라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가서 제가 연 끊는다 해도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빠는 그래도 명절인데 네가 분란을 일으키냐는 반응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딸이라서 아무 말 못하시고 엄마도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둘 다한테 속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은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한 숙지에서 벗어난 것 같네요. 이상하게 그나마 후련합니다. 집안 시끄럽게 하는 사람 참고 살며 제가 마음에 병 생기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제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는 저는 이제 시부모님 안 보고 살 거니 오빠는 그래도 아들 된 도리하고 살라고 했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엮이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들과 여러분들, 좋은 조언들 충고들 덕에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있는 건지 4살 연상 남친이랑 결혼 준비 중이고 남친한테는 저랑 동갑인 시누이가 있습니다. 이름 쓸 순 없으니 편의상 신우라고 호칭 쓸게요.
솔직히 나이가 같다 보니 호칭이나 이런 거 좀 애매했는데 신우가 호탕한 척 하면서 지금은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자. 결혼식장 들어가고 나서도 어찌 될지 모르고 신행 갔다 와서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뭘 지금부터 호칭 맞추고 하냐? 촌스럽게. 라면서 깔깔 웃는데 옆에서 남친은 그렇지. 하면서 웃고 얼떨결에 그냥 이름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남친과 예비 신우는 같은 오피스텔에 15층 19층에 살고 있는데 남친이 아침마다 올라가서 깨워서 아침 차려 먹여서 회사까지 태워줍니다. 신우이 회사 들렸다 가면 아침 출근 시간에 남친은 30분을 돌아가야 돼요. 신우가 차 있는데도요. 왜 그렇게 비율적으로 사는 건지 이해 안 되지만 둘은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하다 하니 내가 간섭할 부분 아니라서 넘겼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이다 보니 남친이랑 오피스텔에서 주말에 집데이트하면 같이 있어요. 집데이트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바깥 데이트도 같이 하길 바라더라고요. 그것도 지 데이트 없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같이 영화 보러 가도 남친이 영화표 사면 제가 간식거리 사고 지는 멍 때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실 때 돈 10원 한 장 쓰는 꼴 못 봤고 그렇게 안 쓰고 분기별로 지 남친이랑 해외여행 다닙니다. 그래 휴가 때 안 들러붙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하고 넘겼어요.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어서 친구들이 따돌림도 심하게 시키고 살도 많이 쪄서 혼자 지내다 보니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서 식구들 다 걔 불쌍하다 이해해줘라 하는 분위기라 또 친가회가 통틀어서 유일한 여자애라 온갖 예쁨만 받고 자라고 커서 겪은 일에 상처가 크다고 남친도 무조건 이해하라 하고 저도 멍청하게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워 이해하고 넘겼는데 점점 빡칩니다. 남친이 슬슬 지 나이 생각해서 결혼 얘기 꺼내고 저도 집에 아빠가 많이 아프시고 해서 이래저래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하자 했어요. 상견례 때도 어이없었던 게 우리 식구들이 해산물을 안 좋아해서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었는데 당일날 다른 곳으로 오라고 주소를 새로 보내주길래 갔더니 일식집. 거기보다 여기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데라고 하면서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그 한정식 집이 치마 입고 앉아야 돼서 싫다고 했답니다. 근데 일식집도 바닥이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일식집은 등받이 좌식 의자도 있고 바닥 뚫린 대로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도 한번 갈아엎고 파혼 얘기 나왔다가 남친이 싹싹 빌고 우리 부모님께도 찾아가서 설명하고 어쩌고 해서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솔직히 아빠 상태 봐서 얼른 결혼해서 손주 한번 안아보시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집 분위기가 있어서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꾹 참았습니다. 반반에 대출 껴서 집어짜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적당한 가격 맞춰 알아본 집이 있는데 아파트랑 원룸형 단지가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부동산에서 남친이 원룸 단지 전세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보냐 했더니 당연히 방순이랑 근처에 살아야지. 라고 상상도 못한 소리를 해서 뭔 소리냐고 하니 그럼 혼자 두냐? 걔 혼자 아무것도 못해. 엄마 아빠는 시골 사시니까 방순이 결혼 전까지는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이사가든 가까운 오피스텔을 얻을 생각이었어. 그러고 보니 계속 남친이 후보에 올렸던 동네들도 신우 회사에서 멀지 않거나 전처럼 지가 태워다 줄 수 있을 만한 곳 위주였던 거였어요. 저는 집에서 근무하는지라 상관없어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보니 그런 거였네요. 어제 화가 나서 욕하면서 없자고 다 때려치우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아까 눈 온다면서 신우랑 셋이 스키장이나 가자고 연락 와 있네요. 오늘 개장한다면서. 신우도 신우지만 그저 옆에서 웃어넘기고 말귀 못 알아듣는 놈이랑 더는 꼴도 보기 싫은데 어제 제 친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인연도 한단 소리가 아빠 생각해서 일단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해. 라면서 무슨 농담 따먹기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눈 뜨자마자 생각하니 빡치네요. 댓글입니다. 님 동생 생각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 동생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하라 그래요. 아주 그냥 환상의 커플일 듯. 님 동생이 제일 또라이네요. 와 발상 진짜 개토레이. 부모 핑계로 결혼한 친구들 다 이혼하면서 부모님 명 더 줄었어요. 파혼이 맞죠. 어디 상견례 당일 장소를 바꿔요. 그리고 생선을 잘 못 드시는데 일식집? 사돈 알기를 얼마나 개똥같이 보면 그런 일을 하지? 저로서는 상상 불가네요. 지 취향에 따라 바꾸는 여동생, 말리지 않은 남자, 남자 부모 모두 대먹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렇게 중한 자리에서도 그 모양인데 앞으로 그 여동생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증날걸요? 동생 제정신인가? 혹시 그분한테 뭐 받아드심? 아버님이 편찮으시니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결혼해 고생하시는 거 보면 내 딸 나 때문에 저런 곳에 밀어넣었나 싶어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차라리 이러한 사정 말씀드려요. 1호에서 파혼하고 싶다, 자신이 없다,
죄송하다 하면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안 된다 하나요? 아버지도 내가 이제 못 지켜주니까 남자가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고 시집 보내시는 걸 텐데 그게 아니라면요. 시집 간다는데 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부모 자식 간에 추억을 더 쌓는 게 효예요. 시집 가면 매일 아버지 뵈러 올 수나 있겠어요? 그냥 엎어야겠다 싶으면 엎어요. 그 집 시집 가면 님도 신의 될 여자 호구일 뿐이에요. 추가 글입니다. 참나, 지가 더 서운하대요. 너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알 거 아니냐. 모든 관심과 걱정이 그 사람한테 향해 있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생활, 식성, 외출 등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우리는 10년 가까이 그런 분위기로 지냈고 이제야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인 거고 설마 내가 평생 그러겠냐? 동생 결혼하기 전까지 오빠로서 좀 챙기겠다는데 그게 고가워? 라고 하는데 그냥 욕밖에 안 나오네요. 2년 연애하면서 서로 식성, 취미, 성향,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 닮아서 천생연분이다 하고 만났어요. 한번 같이 밥 먹자는 거 거절 못하고 만났더니 2번, 3번 되고 데이트에 같이 끼는 것도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당연해진 거고 그러다 서운한 소리 하면 그럼 처음부터 싫다 하지 그랬냐고 이제 와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고 동생 서운해서 어쩌냐고 되려 짜증내고 조금씩 쌓여왔고 그래요. 막말로 곱게만 자라서 상처받은 신우는 잘못 없겠죠. 근데 그걸 30 다 된 나이까지 둥가둥가 품에 안고 끼고 살며 그저 오냐오냐 하는 그놈 집구석도 빡치고 괜히 지부모 오빠가 어쩌는지 아니까 대놓고 더 빡치는 짓만 골라 하는 신우도 힘들고 신혼여행지도 지가 많이 다녀봤으니 지가 골라준대요. 관광이고 호텔이고 뭐고 지가 다 잘하니까 지가 골라주는 대로만 가라고 그러더니 웃으면서 같이 갈까? 라는데 그럴래? 하고 또 웃고 있는 집안이에요. 맨날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한테 잘해. 내 한마디면 바로 이혼시킬 수도 있어. 라고 낄낄대는데 옆에서 그래 네 말이 법이다. 하고 사람 좋은 척 허허 우는데 짜증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결혼하고 멀어지면 덜 하려나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옆에 데리고 살 거라고 생각 못했냐? 당연하게 생각 못한 너한테 서운하다. 라네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은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남편놈이 애뱉다고 배부른 내연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혼하고 누가 뭐라 해도 결혼 다신 안 한다 이러고 있어서 저한테 이혼 그까짓 거 뭐 별거냐고 아빠 소원인데 길어야 이제 2, 3년 보는데 얼른 아빠 소원 이뤄주고 이혼하고 와서 엄마랑 셋이서 알콩달콩 살자는 소리 달고 하는 애라 그렇게 얘기한 건데 딴 거에 빡쳐서 설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글링크 보내줬더니 이제라도 말로 잘 풀어보재요. 서운하면 미리 말하지 그랬냐고. 엄마 아빠한텐 죄송하다고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속상해 하셨다는데 동생이 글 보여줬더니 되려 너무 부담 줬다고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네요. 썰닭입니다. 오늘은 소감 없습니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완전 저기압이거든요. 점점 심해지네요. 지금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회수 10,000 넘기도 힘드네. 접을까? 접자 그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노래 부르지마. 지겹다. 싫은데 메롱.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영상들 계속 만들어야 하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